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뒤에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원래 찍던 곳에 지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탁자 위에 다 쌓아 올려놔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쫓겨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이 당연히 더블클릭 데모데이에 대한 저의 간단한 후기 리뷰 영상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자면은, 일단 제가 느낀 한 줄 평은 어렵다 어렵다였습니다. 네. 뭐랄까, 이 제품을 설명하는 게스트 스피커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터미놀로지나 걔네들이 쓰는 랭귀지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이 너무나 절묘히 들어맞는 그런 어려운 데모데이였습니다. 뭐 일단 내용 면에서 한번 보자면은, 그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야기하실 때 데이터 거버넌스,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뽑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을 이야기할 때는 역시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떤 밸런싱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을 팔렌티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거 두 개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지가 않네요, 별로. 내용이 너무 어려웠던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기억이 많이 안 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펠렌티어가 이번 더블클릭 데모데이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 자체는 뭐랄까, 이렇게 어려운 이제 문제점들을 단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어떤 그 더블클릭 데모데이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이걸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이 부분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펠런티어의 데모데이를 보면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식으로 너무 어렵게 어프로치를 하고 너무 어렵게 풀어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거부감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오는 거부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주로 보는 그 외국인 유튜버 중에 맥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대요. 네이티브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데도 본인이 봐도 어려웠다. 그리고 그분 채널에 2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그 채널 밑에도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펠렌티어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또 다른 사이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이 데모데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갈 고객들한테 그 세일즈 피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 투자자들을 고려를 해서 얘네들이 쓰는 터미놀로지를 엄청 쉽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굳이 쉽게 만들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문성이 오히려 없어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테이크를 할 이유도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는 고객들은 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관들일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 IT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들을 고려를 해서 끝까지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쪽 입장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인 투자자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펠렌티어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걸 저희도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 마케팅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PR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줘서 조금 더 뭐랄까 퍼블릭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영상미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깔끔하고 퀄리티 있어 보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 뭐랄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최대한 펠렌티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면은 되게 좋았고, 또 그 NIH에서 나오셔가지고 펠렌티어의 펠렌티어를 사용한 후기 같은 것도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프리뷰에서 언급했던 그 N3C에서 또 나오셔가지고 펠렌티어가 자기네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툴이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실제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후기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펠렌티어 데모데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쯤에서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이 펠렌티어 데모데이를 이제 제가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걸 거고. 근데 이 데모데이를 볼 때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이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게 전달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략적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 강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지, 그게 진짜 다시 한 번 더 뇌리에 박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게 한 번 더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수준의 사람을 원하는 거는 정말 허황된 꿈이다 라는 게 한 번 더 리마인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펠렌티어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데모데이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뭔가 강하게 왔고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데모데이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일반 투자자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어도 충분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그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데, 과연 그런 수준까지 펠렌티어의 마케팅 수준이 올라갈지 아니면 PR 수준이 올라갈지, 그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더블클릭 데모데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